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만나는 나 푸른나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트리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애벌레인가 나비인가? 이 책엔 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벌레 이야기만 나오지요. 자기 욕구에 파묻힌 듯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더 매력적인 책이지만 오늘은 자기 안의 나비를 찾는 시간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제1장 알에서 태어난 호랑이벌레는 자신이 태어난 나뭇잎뿐 아니라 주변 나뭇잎까지 모두 갉아먹으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던 것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상관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렇게 호랑이벌레는 자신이 살던 나무를 내려와 그 이상의 것을 찾으러 모험을 떠납니다.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은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이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바삐 기어가는 애벌레 떼를 따라가다 하늘로 치솟고 있는 애벌레 기둥을 보면서 자신이 찾던 것이 그 속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그 속에 빠져듭니다. 일장을 보면서 호랑이벌레가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어릴 적 그런 호기심을 품어본 적은 있지만 익숙한 곳을 떠나 모험을 해볼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2장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 속에서 밟고 올라가느냐 발밑에 깔리느냐를 고민하던 호랑이벌레는 그들을 장애물로 삼으며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계속 호랑이벌레에게 의문을 제기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노랑애벌레를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둘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벌레의 기둥에서 내려와 서로의 포옹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지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현실 속 고단함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청년기가 떠오릅니다. 설레임이라는 그 낯선 감정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 그립지만 그 불안함 속으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3장 한동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행복했던 둘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자 지겨워졌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또다시 처음에 했던 그 질문,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호기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랑애벌레를 떠나 애벌레 기둥으로 향합니다. 노랑애벌레는 호랑이벌레를 설득할 순 없었지만 올라가는 것만이 꼭 높은 곳으로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호기심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두 애벌레의 모습 속에서 좀 더 신중해지고 깊어진 노랑애벌레의 독립적인 결정에 감탄했습니다. 성숙한 생각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독립적인 행동이 더 부러웠습니다. 제4장 혼자 남겨진 노랑애벌레는 날마다 호랑이벌레를 찾으러 기둥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호랑이벌레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건 금세금세 달라지는 것 같아.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라며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하면서 나비에 대해 알게 됩니다.
나비가 무엇인지 묻는 노랑 애벌레에게 늙은 애벌레는 알려줍니다.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노랑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나비가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딸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노랑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따라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잠이 듭니다.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무엇일지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간절함. 시련만이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제5장 무자비하게 기둥을 따라 올라간 호랑이벌레는 기둥에 수수께끼가 불렸을 때 심한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이들을 해치며 올라간 기둥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노랑애벌레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하는 호랑애벌레. 그때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가 맴도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멋진 생명체의 그 눈길을 보고 호랑애벌레는 기둥에서 떨어져 죽어가던 애벌레들이 남긴 말을 떠올립니다. 나비들만이.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지만 뭔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눈빛이 노랑 애벌레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자책감과 미안함으로 괴로워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린 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 나를 위해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제6장 호랑이애벌레는 기둥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다른 애벌레들에게 알려주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른 애벌레들의 반응은 더 좋지 않았고 결국 다른 애벌레들의 의심의 물결로 자신조차 자신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속삭임을 들어줄 만한 눈빛을 찾으며 결국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신을 알게 된 진실을 믿는 것도 힘겨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나를 믿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다는 표현이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나비를 꼭 깨워주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들뜨게 합니다. 제7장 예전 노랑애벌레와 살던 곳에서 잠이 든 호랑애벌레는 노랑나비의 부채질에 잠이 깨고 자신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노랑나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노랑나비가 알려주는 대로 구추 속에 몸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랑나비와 노랑나비의 재회, 아니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호랑나비와 노랑나비의 이제부터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책입니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라는 늙은 애벌레의 말이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가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 나의 존재가 빛이 되게 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애벌레인가요? 나비인가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거듭나야 합니다. 애벌레로 만족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나비를 꼭 찾아주세요. 원전을 꼭 한번 읽으시면서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님 댓글을 통해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 보시는 것도 함께 나누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나를 통해 좀 더 진솔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아름다운 삶,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합니다.